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청주 도심의 한 대로에서 출근 시간대에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청주시는 출근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정작 현장과 손발이 맞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공사 현장 옆으로 긴 차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통제된 차선으로 진입한 차량이 뒤늦게 차선을 바꾸려 하고 기존 직진 차량과 곳곳에서 뒤엉킵니다. 119 구급차가 주행 중인 차량과 마주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아침 출근 시간부터 이어진 공사 때문에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더구나 단지 한 차선만 통제한 게 아닌 왕복 7차선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 차선 3개를 동시에 통제하고 포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하는 건 못 봤는데 오늘따라서 이렇게 그때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차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이번 공사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주시가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지정하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겁니다. 교통량이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량이 더욱 늘어나는 평일 출근 시간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당초 지난 주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존엔 출근 시간대를 피해 오전 7시 30분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오전 9시부터 재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와 작업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오전 8시 30분부터 포장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포장공사나 이런 것들은 좀 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대상은 아직 3곳이 남아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청주시는 남은 구간의 공사는 주말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며 업주들을 압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음식점만 진천과 음성 등 20곳이 넘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는 성인 남성들이다 보니 피해 업주들은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밀착 추적 김민영 기자입니다. 하얀색 경차에서 내리는 덩치 좋은 한 남성. 양팔에는 문신이 가득합니다. 일행 한 명도 뒤따라 내리더니 음식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범하게 각자 휴대폰을 하며 식사를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무언가를 뱉습니다. 돌입니다. 하얀 돌멩이를 보여주시면서 이에 피가 난다, 아프다, 통증이 있다 라고 하면서 피를 닦아내셨고요. 이제 병원을 가시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병원 갈 시간이 없다. 앞선 음식점에서 불과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입니다. 이들은 1시간 반 전에도 이곳에서 돌을 씹었습니다. 모양도 똑같은 돌. 당장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입니다. 3인 1조로 움직인 이들은 차 안에서 망 보는 사람 1명, 돌 씹는 사람 1명, 또 바람잡이 1명, 이렇게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170만 원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받고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피해 업주가 보험이나 진단서를 요구하면 꼬리를 내렸습니다. 20만 원 가져갔는데 15만 원을 또 달래요. 그래서 대꾸를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다 한참 있었더니 또 문자가 왔는데 10만 원을 또 달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영수증 첨부하면 내가 드릴게요. 그 뒤로 이제는 안 오는 거예요. 피해 업주들은 수상해 보여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보복성도 솔직히 두렵고 젊은 사람들이고 저희는 나이 드신 엄마가 식당을 하시니까 70이 넘으셨거든요.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청주와 충주, 음성, 진천 등 도내 중북부권을 돌아다니며 점심과 저녁 사이 어중간한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습니다.
폐업까지 한 업주도 있습니다. 치료비 120까지 넣어주고 피해보고 상금이라고 해서 50만 원 추가해서 이제는 그거까지는 해줬어요. 2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식당을 열어도 점심에 손님들이 밥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믿어야 되는데 손님을 못 믿고 의심하게 되죠, 자꾸. 이들의 범행은 용기를 낸 몇몇 피해 업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이 조그마한 요식업 어디 해장국집 이런 데 가서 이런 거지들처럼 그렇게 사냐고. 법대로 처리하겠지만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음식점만 23곳. 하지만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신은 위협의 도구가 됐고 자영업자의 두려움은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일당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겠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밀착 추적 김민영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에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이용객만 40만 명을 넘어서며 국제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문공항으로 우뚝 서고 있는 청주공항의 눈부신 성장세와 그 이면에 가려진 과제에 대해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올해 청주공항을 찾은 국제선 여행객은 100만 900여 명.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국제선 100만 고지를 밟은 것은 청주공항 역사상 최초입니다. 지난해 기록을 무려 65일이나 앞당긴 역대 최단기 기록입니다. 되게 깨끗하고 생각보다 노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선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세는 폭발적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40만 명이 넘는 여객이 청주공항을 이용해 월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제선 증가율은 53.2%, 전국 공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제주와 대구공항을 제치고 청주공항이 전국 3위 규모의 국제 노선을 확보한 데다 인근 충청권은 물론 호남권 원정 승객들까지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이제 명실공히 중권 대표 공항으로 안착을 했다 하는 데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7차 공항 개발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눈부신 성장에는 청주공항을 국제선 유치의 최적지로 판단한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노선 신설 경쟁이 있었습니다. 최근 하네다 노선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신규 국제 노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더욱 다변화된 하늘길을 개발해서 개항 이후 만년 적자공항이라는 서름 속에서 출발했던 청주국제공항. 하지만 이제는 사상 첫 상반기 국제선 100만 명 돌파라는 위협을 달성하며 당당히 대한민국의 중부권 하늘길을 책임지는 핵심 관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처럼 청주공항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공항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24시간 운항 기능은 정작 밤만 되면 멈춰서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한밤중에 직접 공항을 찾아가 봤더니 활주로는 물론 여객 청사까지 불이 꺼진 채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뿐인 24시간 공항의 씁쓸한 밤의 민낯을 이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청주국제공항. 낮 시간대 쉴 새 없이 몰려들던 차량도 여행객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인데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이라던 청주공항의 활주로는 이렇게 완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이착륙하는 비행기 역시 단 한 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기상 악화 시 대피하는 비상교체공항 기능 때문에 명목상 24시간 간판은 걸어뒀지만 정작 일반 여객기는 자정만 넘으면 뜨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항 청사 역시 조명이 완전히 꺼진 채 어둠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행객들로 붐벼야 할 이곳 대합실과 수속장 역시도 단 한 명의 여행객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주로 운영권을 쥔 공군 측이 새벽 시간대 민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에서 잠정적으로 00시부터 06시까지 모습이 하겠다. 철저하게 24시 59분 딱 되면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노선은 계획을 짤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아깝고 진짜. 밤늦게 출발해 새벽에 돌아오는 고효율 틈새 노선은 아예 기획 단계부터 무산되고 있는 겁니다. 항공기는 정비하고 기름 넣는 시간 외에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공기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100만 돌파요. 만약에 24시간 돌리겠으면 벌써도 진짜 돌파했죠. 충청부도를 통해 군부대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새벽 시간 항공기 운항 시 군인들의 숙면에 방해가 되고 공항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높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모처럼 활성화된 청주공항에 찬물을 끓는 거죠. 단지 그냥 너무 과도한 그런 규제라면 상당히 지방공항 그 활성화 정책에 좀 저해하는 아주 지나친 국방부의 어떤 조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가안보와 작전 수행이라는 군 고유의 임무는 무엇보다 막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노선 다변화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는 청주국제공항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상생의 묘책이 시급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신용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수행비서 급여 대납 의혹과 차명 전화 개통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신 당선인의 선거 활동에 관여했던 A씨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압수해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신 당선인 수행비서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 전화를 개통한 뒤 문자 메시지 발송 업무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명 전화 명의자 등 관련자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오늘 충북도의회에서 민선국이 충북도정에 바란다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농촌 위기, 공공의료 등 충북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균형 발전과 공공의료 강화, 도정혁신 과제 등을 제안했고 민선국이 충북도정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전통 막걸리 빚기는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이어져 온 소중한 국가 무형유산인데요. 충청북도가 국가유산청과 손잡고 충북 고유의 막걸리 문화와 숨은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글로벌 영상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정성스레 고두밥을 식히고 항아리 깊숙이 정성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이나 잔치를 앞두고 시골집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양주를 빚는 모습입니다. 특정 보유자 없이 세대를 거쳐 집집마다 이어져 온 막걸리 빚기는 지난 2021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북역사문화연구원은 사라져가는 충북 지역의 가양주 이야기를 생생한 영상과 레시피북으로 기록해왔습니다. 연구원은 이 소중한 기록 자산을 바탕으로 올해는 대중화와 세계화에 나섭니다. 막걸리는 그 단순한 한 잔의 술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빚기라는 그 무형유산을 저희가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곧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해외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은 충북 11개 시군의 양조장과 무형유산 현장 등 지역 곳곳을 탐방하며 막걸리에 얽힌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담아내게 됩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충북의 숨은 이야기는 올해 말까지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충북의 정이 담긴 막걸리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K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의 공식 명칭을 한국 새빛 가속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새빛 가속기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내일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영문 명칭인 KLS는 코리아 라이트 소스의 약자로 국제적으로 쉽게 통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은 지난 4월 1일부터 공모를 통해 13,000여 건의 명칭을 접수했고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로 공식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천 단양의 엄태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만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과 촬영, 방송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인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가 논란이 됐으나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하면서 제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영동군은 추석 전인 오는 9월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면 올해 7월에서 12월에 군비로 부담했을 30%의 비용을 한꺼번에 묶어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영동형 기본소득을 제시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공모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과 성안길 상점과 소나무길 상권 등 청주 원도심 활성화에 속도를 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소나무길 상권이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6일 백년시장 로컬 테마 상권 육성 공모 사업에 육거리 종합시장과 성안길 상점가가 동시에 선정돼 모두 8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거리 종합시장은 체류형 K컬처 관광시장, 성안길 상점가는 디저트 성지, 소나무길 상권은 문화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로 청주시에 거주하고 지원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10만 원으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60대 A씨가 몰던 24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차량이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며 약 1시간 동안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사촌 동생을 준강간한 뒤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20대 남성 A씨와 이혼한 전처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3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친족 관계라는 점을 파악해 당초 준강간 혐의로 송치됐던 사건을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B씨가 수사 중에도 스토킹을 이어온 사실을 파악해 구속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연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